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연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구강컵 4강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 2골을 추가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79경기 중에서 5골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명실상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천적이 된 네이마르의 활약,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렸던 구강컵 8강 2차전.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토레스가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토레스의 구강컵 3번째 골이었습니다. 전반 9분,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동점골로 재빨리 균형을 맞췄습니다. 수아레즈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원정까지 찾아준 팬들이 기뻐합니다. 전반 30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안 프랑이 쓰러집니다. 페널티킥을 나울 가르시아가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앞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강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하지만 9분 후 헤딩슛을 걷어내려던 미란다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문제의 3번째 골이 이어집니다. 역습을 성공한 바르셀로나는 메시, 알바로로 연결된 공을 네이마르가 받아넣어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승부를 직감한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쐐기골은 석연찮은 판정이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은 화가 났고 결국 토레스와 네이마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등 양팀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신경전은 가비의 퇴장으로 마무리됐고 후반전에서 마리오 수아레즈까지 퇴장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4강행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4강에 진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대한민국이 이라크를 따돌리고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날선 공격으로 초반부터 이라크를 압박했습니다. 전반 20분, 군데렐라 이정협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한민국의 선제골, 세트피스가 이번에도 들어맞았습니다. 김진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헤딩골로 처리하면서 이정협은 스틸리케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이라크의 반격이 잇따랐지만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 5분, 김영권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협의 도움을 받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이정협이 가슴으로 밀어줬고 김영권이 지체 없이 골로 연결했습니다. 한국의 5경기 연속 무실점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현이 이번에도 역시 골대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2대0으로 이라크를 꺾은 한국은 호주와 오늘 결승전을 치릅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아시안컵에서 김진현이 골대를 지키고 있다면 3세판의 축구 이분이 지키고 계시죠. 김재영 기자 나와주셨고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한 기자 저는 솔직히 처음 뵙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스포츠24 방문해 주셨어요. 네, 제가 한 2년 반 만에 이 프로그램 출연했는데요. 이 건물도 바뀌었고 네. 스튜디오도 바뀌었고 패널분들도 바뀌었고요. 또 MC분도 바뀌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친정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친정집에 온 듯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영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워낙 이 축구계에서 내공있기로 유명한 정평이 나 있는 김한 기자가 오셔서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파트너와 함께 좀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호주와 아시안컵 우승을 다툽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5개월 만에 한국 축구를 바꿔놨다라는 말이 있어요. 슈틸리케 감독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감독이라서 사실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네. 감독보다 더 딱딱하지 않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편견 없이 많은 선수들에게 모두 기회를 준다는 것에 있어서 이번 아시안컵을 좀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슈 감독의 장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 되면 사실 네. 이제 성적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 있는 선수를 이제 뽑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는 김한 기자가 했던 것처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슈틸리케 감독이 보면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나 전술에 선수를 끼워 맞추기보다 있는 자원에 각각 선수별로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감독들과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우리 대표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우리나라와 호주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 최고의 팀끼리 만난 빅매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단 이 대회 최다 득점을 올린 호주의 창과 또 무실점 전승을 거둔 우리의 이제 방패가 격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말 올라와야 할 팀들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두 팀 모두 우승이 아주 간절한 상황인데요. 우리는 55년 만이고 호주는 2007년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최대 강점은 역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다양한 득점원입니다. 호주는 이번 대회 12골을 기록했는데 3골 넣은 K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득점에 가담을 했어요. 물론 페널티킥 골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한 골씩 넣은 셈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5명이 지금 7골을 넣었으니까 우리보다 네. 인원수로 따지면 2배가 많죠. 호주는 이 신체 조건에서 사실 뭐 유럽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강점을 살려 득점 루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고 가운데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알면서도 당할 만큼 아주 위력적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번 대회 12골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골을 측면 크로스를 통해 얻어냈고요. 하지만 이 강한 측면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요.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잦기 때문에 역습에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회 호주가 실점한 경기가 바로 쿠웨이트와 한국전이었는데 모두 측면을 통해 실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호주의 측면을 노려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김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은 이제 점유율을 바탕으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축구를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 화끈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상대를 점점 지치게 하는 모습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50% 후반 정도인데 뭐 10번 정도 슈팅 때리면 6번 정도는 골문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기회를 잡으면 잘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호주의 슈팅 대비 유효 슈팅 확률은 딱 50% 정도로 한국보다 10%가량 낮습니다. 그 대신 한국보다 더 많은 슈팅 수를 기록 중인데요. 많이 때리고 많이 넣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상황에 맞게 패스 유형을 바꾸는 반면 호주는 과거 보여줬던 성 굵은 축구에서 조금 벗어난 모습입니다. 마치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처럼 짧은 패스를 수차례 주고받다가 한 방에 결정적인 순간에 롱패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롱패스 성공률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8강 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6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롱패스 성공률이 50% 정도를 걸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인데요. 결국 한국이 호주를 이기려면 호주의 패스를 막아야 하는데 조별리그 때와 다르게 헤딩에 능한 팀 K리 교체가 아닌 선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롱패스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롱패스에 신경을 써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근데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키 선수들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누구를 예상하세요? 키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키 성룡 선수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중원 대결에서 저는 이번 승부가 이제 결판이 날 것으로 네. 봐요. 우리는 이제 보통 4-2-3-1을 많이 쓰고 이제 호주는 4-3-3 전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두 팀 모두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플레이메이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는 뭐 기성용 선수 그리고 호주는 마일 예디낙 선수가 이제 중원을 지휘하는데요. 모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고 국가대표팀에서 나란히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디낙 선수의 경우 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부상을 당해 우리와의 조별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번 대회 3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68개의 패스를 뿌리면서 성공률 84.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면에서 살펴보면 기성용 선수가 92.8%니까 조금 기성용 선수에는 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상대한 호주는 잊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제 결장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호주는 분명 다릅니다. 진짜 호주의 모습은 결승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는요. 기성용, 예디낙 선수를
꼽으셨거든요. 김한 기자는 좀 승리의 주역이 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저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네. 골키퍼 김진현 선수를 꼽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득점이 필요하고 승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손흥민이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결국 토너먼트는 하나 더 막아내는 팀이 이기는 셈이거든요. 또 게다가 승부차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어찌됐건 김진현 선수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제가 예측을 무승부 후 승부차기로 했기 때문에 네. 김진현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한국이 먼 호주에서 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인 게요. 홈 2점이에요. 지금 경기가 열린 경기장이 8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응원 열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장이 이제 매진 다 됐습니다. 매진 다 됐고 이제 꽉 들어찰 일만 남았는데 뭐 호주가 이 결승에 올라간 만큼 당연히 호주 관중으로 이제 꽉 차겠죠. 붉은 악마들이 한 뭐 만여 명, 교민까지 해서 만여 명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홈 관중의 이런 일방적인 응원은 분명 홈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홈팀에게 이 경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이제 우승팀 독일에게 그쵸. 홈 안방에서 7대1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어떤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작용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선제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팀이 선제골을 먼저 넣거나 아니면 후반 중반 이후까지 선제골을 내주지 않고 버틴다면 오히려 호주가 조금 더 조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대 이런 2점을 역이용하는 지혜로운 전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좀 심판진이 조금 걱정이에요. 이란 주심과 또 부심 모두 이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우리와 쿠웨이트의 조별리그 2차전을 진행했던 심판조인데 당시 쿠웨이트에 좀 거친 플레이가 많았는데 쿠웨이트에는 굉장히 관대했고요. 우리 팀에 굉장히 좀 박했어요. 경고를 여러 명이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정당당한 판결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1대1 무승부 이후에요. 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승부차기에 가는데 호주 골키퍼보다 김진현 선수가 한 약 8cm 정도 큽니다. 결국 이제 신장이 좋고 어찌됐건 이 선방 능력이 있는 골키퍼가 승리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이 끝에서 겨우 또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대한민국이 우승할 것 같다고 하니 정말 기분은 좋은데요. 3세판 전체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대한민국의 승리에 2명의 전문가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재형 기자가 사커로 사냥은 측면이 해법이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한국 공격이 빠름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김한 기자는 골키퍼가 마지막 열세라면서 무승부로 승부차기까지 간다고 예측해주셨네요. 네, 아시안컵을 시작하면서 쭉 기자들의 번외 예상으로 골 넣을 선수 이름을 맞추기로 했었어요. 이번엔 누가 골을 넣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네. 저는 확률 높게 가겠습니다. 사실 좀 치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손흥민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8강전에서 이미 득점을 기록했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시안컵 통틀어서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한 대답과 다르기 때문에 치사하지 않으셔도 네. 저는 조금 뭐 의외일 수 있지만 저는 기성용 선수의 머리나 네. 발이 사실 기성용 선수가 머리보다는 이제 발이 강한데 오히려 공격수보다는 이제 2선에서 침투하는 수비수나 미드필더에서는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성용 선수 또는 곽태희 선수의 머리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리버풀의 간판 공격수죠. 스터리지가 긴 부상에서 돌아와 내일 웨스트햄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스터리지가 선발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어찌됐든 벤치에 앉아서 출전은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부진한 원인 중 절반 이상이 공격수라고 봤을 때 스터리지의 복귀는 정말 반가운데요.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로 떠난 수아레즈 그리고 스터리지, 스털링까지 더해서 3S 이렇게 불렸는데 사실 올 시즌은 수아레즈가 이적을 하면서 SS 라인, 2명의 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리지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스털링 혼자서 어렵게 팀을 이끌어왔는데요. 드디어 2명의 S가 모인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리버풀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일 열린 캐피털 원컵에서 첼시의 연장 끝에 지긴 했지만 부진하진 않았고요. 이 경기만 뺀다면 지난달 중순부터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해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에 1대3으로 지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진 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FA컵 2경기를 포함해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했지만 그 전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완지, 에버턴, 아스널, 첼시 등 만만치 않은 상대를 연달아 만났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초반 돌풍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팀의 기세를 봤을 때 리버풀이 한 골차 정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구체적인 점수 차이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김한의 예측, 마법이 들어맞을까요? 선세판 전체 의견으로 함께 하시죠. 네, 김재형, 김한 기자가 리버풀 승리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한 줄 평도 비슷한데요. SS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털링과 스터리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면 김동환 해설가 캐피털 원컵의 후유증으로 무승부가 될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내일은 리그 1위 첼시와 2위 맨시티가 격돌합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다툼에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경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기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1위 첼시와 2위 이제 맨시티가 격돌을 합니다.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에선 맨시티가 3승 2무 1패로 조금 우세합니다. 9월에 있었던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1대1로 이제 비겼는데요. 이번 경기는 이제 첼시의 홈에서 열립니다. 첼시는 최근 FA컵에서 홈 무패 행진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안방에선 강합니다. 리그 성적만 보면 올 시즌 홈 경기 10전 전승입니다. 다만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가 3경기 출전 정지에 발이 묶인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최근 리그와 FA컵에서 2연패를 당했는데요.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골 결정력에 좀 문제를 보이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고 있는 야야 투레의 공백이 좀 커 보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맨시티보다 첼시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더구나 첼시는 홈 2점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방 강자 첼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는 첼시와 맨시티의 승부 3세판으로 미리 함께 하시죠. 네, 코스타가 없어도 괜찮아, 안방이잖아 라는 말로 김재영 기자 홀로 첼시 아리랑을 불러주셨고요. 반대로 김동환 해설가 코스타의 징계 부재로 맨시티가 이긴다 했습니다. 김한 기자 역시 피로도의 차이에서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해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3위 레버쿠젠과 17위 도르트문트가 격돌합니다. 사실 순위만 놓고 보면 뻔한 경기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일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버쿠젠에 손흥민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안컵 결승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든요. 네. 주전 멤버는 아니지만 호주의 로비 크루즈도 레버쿠젠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일본 대표팀의 공격수죠. 가가와 신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팀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고요. 큰 전력 누수도 없습니다. 도르트문트는 17위에 있을 팀 정도는 아닙니다. 후반기 첫 경기부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레버쿠젠은 분명 약해지겠죠. 하지만 가가와 신지가 지금 부진에 빠진 도르트문트에 과연 얼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보를 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경기 예상 함께 하시죠. 네, 김재영 기자의 소신 예측 계속 이어집니다. 혼자 레버쿠젠을 응원해 주셨고요. 한줄평은 손흥민 없는 레버쿠젠이라는 말로 같지만 김재영 기자는 그래도 강하다라면서 레버쿠젠을, 김동환 해설가는 도르트문트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김한 기자 역시 한 달 푹 쉰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오래간만에 출연하셔서 그런지 두 분이 다 의견이 굉장히 갈려요.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지만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 지금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만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재영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참고로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허재원 기자 따라하면서 약간 흉내를 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소신 지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프로농구 3세판 계속됩니다. 네, 주말 남자 프로농구 3세판 시간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SK, 오리온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반면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온 LG, 전자랜드와 맞섭니다. 네 팀의 경기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SK의 승리를 밀어준 기자들의 별개수가 놀랍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공 4개로 라이온스를, 이원만 기자가 공 5개로 김민수의 컴백을 언급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만이 트레이드의 효과로 오리온스가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전자랜드와 LG의 싸움 예상입니다. 네, 화끈한 별개수로 기자단 모두 LG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공 4개를 주면서 김종규, 제퍼슨, 높이의 끝장판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최용석 기자 역시 공 4개로 지난 시즌 1위 모두 재가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 공 5개로 제퍼슨의 무한 파워를 칭찬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지난주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주말 SK와 동부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허지원 기자의 고공 적중률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4주 연속 모든 경기를 맞춰줬는데요. 허지원 기자 당신을 작두 허지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축구 예상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라크를 깔끔하게 꺾어줬고요. 첼시 역시 기자들의 예상대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바르셀로나가 보기 좋게 이기면서 기자들이 굴욕을 당했는데요. 요즘 최고 인기남을 보고 허니 버트남이라고 하는데요. 축구에서도 허니 버트남이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할 이야기가 많으시다고요. 먼저 하시죠. 네, 일단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드필더 투란 선수가 몸싸움을 하다가 축구화가 벗겨졌어요. 근데 열이 받았는지 이 축구화를 그라운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밖을 지나다니는 이 안전 요원이 맞을 뻔했어요. 그런 장면도 있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뭐 그냥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뭐 축구화 집어 던지고 핸드볼 반칙 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친 플레이를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경기. 네, 땡깡에 가까웠다는 말도 있던데. 네, 뭐 하여튼 경기가 뭐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네. 제 마음은 그대로 경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라운드 밖 기자들의 한 줄 평 싸움 치열합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시죠. 네, 대한민국이 55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앞서 두 분이 예측을 해주셨는데 몇 대 몇 예측하세요? 저는 일단 1대1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에서 우승컵을 가져간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습니다. 왠지 이제 연장전 승부는 꼭 갈 것 같고요. 네. 승부차기에서는 한국 이길 것 같고 확신합니다. 저는 뭐 선제골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호주의 선제골을 이른 시간 안에 빨리 내준다면 굉장히 다득점도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수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1대0이나 한 2대1 정도로는 우리 대표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만약에 제가 틀리면 뭐 이 선남 선녀 제가 소개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만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네. 이거 좋아야 되나요? 마치시면 하신다는 거죠? 틀리면 할까요? 맞지만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공약 하나 해주시죠. 저는 이제 2년 반 만에 이 프로그램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도 있어요. 작가님은 그대로시더라고요. 지금 한 4년째 그대로신 것 같은데 작가님과 PD님 그리고 스텝에게 커피를 네. 쏘겠습니다. 아, 네, 정치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동완 해설이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동완 해설 듣고 계시죠? 긴장하세요. 네, 오늘 밤 축구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들썩이길 바라면서요.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